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선관위 주최 첫 법정 TV 토론은 주제가 경제라서 좀 딱딱했습니다. 그러나 시청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3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토론이 다 끝나고 나니까 두 단어가 언론에 의해서 픽업되었습니다. 둘 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아도 괜찮다는 취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김만배가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 적혀 있다는 이야기. 이 둘 다 이재명 후보와 관계되는 단어인데 둘 다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이 말은 문화일보 사설에 따르면은 이건 혹세무민이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김만배 입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의심에 대해서는 또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모를 잘 모르기에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이건 또 견강부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가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랍니다. 이재명 게이트든지 무슨 게이트든지 이게 다 원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1972년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에서 나온 게이트입니다.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입니다. 호텔 이름. 그 호텔에 민주당 선거사무소가 있었는데 이 닉슨의 부하들이 거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붙들렸어요.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발전해가지고 그 2년 뒤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됩니다. 그 뒤에 코리아 게이트, 무슨 게이트, 드디어 이재명 게이트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게이트만 딱 떼와가지고 이게 문이다, 문. 게이트는 이게 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입구. 그래서 그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재명 게이트는 입구를 지킨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코미디 중에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월간조선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월간조선이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발매가 되었는데 이런 기사를 이미 실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발언도 있었다.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라고 말한 날 언급한 것이다. 딱 부러지게. 그래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신이 말한 그 녹취록에는 끝에 가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딱 반격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발칵해가지고 그거 사실이 아닌데 후보 사퇴할 생각 없느냐? 녹취록 공개를 하라. 이렇게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기사를 쓴 최우석 기자가 재빠르게 녹취록 캡처 사진을 공개를 해서요. 참 요사이 언론이 대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최우석 기자는 텔레비전 토론을 보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 김만배의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걸 믿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캡처를 인터넷에 월간조선 인터넷판에 공개를 해서 이게 쫙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그 전후 대화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그거는 돈과 관련된 게이트지 뭐 입구를 지킨다는 뜻의 게이트와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게 입구 지키는 뜻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착각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 게 이 언론 용어가 있습니다. 게이트키프라는 말입니다. 게이트키프. 그래, 문지기라는 뜻이죠. 게이트키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선 기자가 기사를 써올 때 또는 취재를 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써졌는지 정확하게 취재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올라오는 정보를 점검한다는 뜻에서 게이트키프라고 그래요.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이 대화를, 이 월간조선에 실려있는 이 대화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자의 대화입니다. 이 정영학, 김만배 이 두 사람 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되는 사람이죠. 이름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가지고 보통 사람도 외우고 있을 정도의 이름입니다. 정영학,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하니까 김만배,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 정영학, 예, 김만배, 땡땡땡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 이재명이가 입구를 지킨다 그런 뜻과 해석이 됩니까 이거? 자, 그래서 앞뒤로 요 대화록을 취재한 최우석 기자는 이런 해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재명 게이트 발언은 열린 공감 TV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은 입수 못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해당 대화의 앞뒤를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배당금과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발언한 것으로 봤을 때 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재명 게이트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핵심입니다. 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재명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김 씨와 정 회계사 사이에는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란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재명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당시는 대장동 최초 보도가 나오기 10개월 전이다. 그러면서 연관 대화록을, 녹취록을 이렇게 또 붙였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이날이라면 2020년 10월 26일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김만배, 동규, 유동규입니다. 동규는 저쪽에서 탈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정영학, 네, 분위기가 좋은데 좋죠. 김만배, 아니 그런데 걔는 만약에 저기 가서 쫓아갔다가 부정한 일이 나타나면 난리 나는 것 아니야? 정영학, 요즘 이지사, 이재명입니다. 이지사가 여론조사도 김만배, 아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 리, 이재명으로 보입니다. 미스터 리가 이게 돼. 그런데 측근이 옆에 있다가 걔를 감시하는 눈들도 많을 거 아니야. 정영학, 이제는 김만배,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지. 뭔가 이게 이재명과 연관되는 어떤 돈,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의 이재명 게이트,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하면은. 최우석 기자는 대화를 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임을 암시한다. 이 후보는 그간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 그 입장을 밝혔었다. 이 후보는 유동규 측근설에 대해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유동규 씨의 돈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지금 최우석 기자가, 취재한 기자가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돈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요 앞에 나온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어떤 문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이게? 입구를 지킨다는 그런 뜻이겠느냐고요. 이 김만배 씨는 2020년 3월 24일에도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이재명이 언급됩니다. 정영학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 김만배, 이재명, 정영학, 예. 김만배,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관심이 많습니다. 최우석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해설을 붙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윤석열이는 형이라면 김만배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라고 말한 것이다. 녹취록을 보면 전후 맥락상 뜬금없이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 발언의 의도와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축통화국 문제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이 문화일보 사설이 혹세무민이라고 단정을 했는데 그 사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일보 사설을 제가 가끔 소개를 하는데 우리 언론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용감하게 주장을 펴는 사설이 저는 이 문화일보라고 봅니다. 양비론을 가능한 피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축통화국 곧 되니 나랏빛 늘려도 된다는 혹세무민 제목이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축통화국 및 국가채무 관련 언급은 새삼 관심을 끌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면서 지금 매우 낮아서 충분히 국가채무 여력이 있다고도 했다. 우선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거리가 한참 멀다. 어느 나라든 기축통화국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축통화국 개념이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측면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통화를 마구 찍어 국가 부채를 떠넘겨도 된다는 의미에서의 기축통화는 사실상 달러 하나뿐이다. 이 후보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DR입니다. 특별인출권 통화를 지칭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이 달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오해한 듯하다 이런 이야기죠. 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경련 자료 제목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로서 추진 검토 필요라는 3단계 유보가 말해주듯 당장 실현되긴 어렵다는 의미와 취지가 뚜렷하다. 전체 내용도 SDR 편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논리를 소개한 것이다. 이런데도 국민에게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처럼 말한 것은 혹세무민에 가깝다. 이 후보의 문제 발언이 더 심각한 것은 평소에 국가 채무를 막 늘려도 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돈을 더 풀어도 된다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 100%, 현재는 50%입니다. 100% 넘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번 토론에서도 IMF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2020년에도 이 후보는 IMF마저 40%에 불과한 국채 비율을 60% 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영하라고 충고한다고 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그런 IMF 보고서는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는데 이 후보는 부채 주도 성장을 외치는 셈이다. 이런 위험한 인식은 국가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빠뜨릴 뿐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 뭐 오늘 언론이 자세히 팩트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축통화라는 게 뭐 법으로 적혀 있다든지
지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역거래 또는 외환거래에서 어느 화폐가 가장 중심적으로 거래되고 이루어지고 기준이 되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주요 통화별 외환상품시장 거래 비중에 딱 나옵니다. 통계가. 외환상품시장에 거래되는 통화를 랭킹을 냈습니다. 미국 달러가 88.3%입니다. 그리고 유로는 32.3%, 일본 엔은 16.8%, 영국 파운드는 12.8%, 호주 달러는 6.8%, 캐나다 달러는 5%, 스위스 프랑은 5%, 중국 위안 4.3%, 한국은 2%로 나왔습니다. 2%. 2%에 불과한데 어떻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느냐. 또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외교력,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무역 적자국이어야 합니다. 무역 흑자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만큼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나라라야 기축통화국이 되는데 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아는 걸 너무 자신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 막 논리 비약을 일으켜가지고 발목이 딱 잡혀버렸습니다. 일단 어제 토론은 기축통화국과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유행시켰는데 이 둘 다 이재명 후보에게 득표상 불리하죠. 이게 바로 좌파적 자충수 아니겠습니까? 자충수라는 것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할 때 나오는 겁니다. 또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척 하다가 헛발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충수가 나오는 거죠. 이 좌파의 속성은 특히 586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의 성격상 특성은 무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겁니다. 이게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586 극좌 운동권 출신들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고 웃기는 사람들인지를 하루하루 국민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